주인공이 무조건 착하다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죠.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이입을 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도대체 내가 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하고 180도 바뀐 주인공을 보며 경악하는 경우가 있죠. 진짜 빌런은 우리가 내내 감정 몰입하며 보던 주인공이었던 영화들 알아볼게요. So next time you see me, will you remember me? 주구장창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 하지만 한 번 이해하면 진짜 미쳤다고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명작 메멘토의 주인공 레너드 쉘비입니다. 레너드는 일단 처음부터 짠내가 좀 나죠. 집에 침입한 강도한테 아내를 잃고 그 충격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죠. 금붕어처럼 돌아서면 까먹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단서를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10분 지나면 리셋되는 기억으로 인해 까먹으면 안 되는 내용들을 몸에 문신으로까지 새기며 인간 메모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레너드가 기억을 잃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던 강도 사건에서 사실 아내는 살아남았죠. 아내가 죽은 건 그 이후 레너드가 당뇨병에 걸린 아내에게 인슐린 주사를 과다 투여했기 때문인데요. Your wife surviving the assault. It was your wife who had diabetes. 그 충격으로 레너드는 허구의 복수극을 만들어버린 거죠. So you lie to yourself to be happy.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범인까지 조작해서 죽이며 엄청난 정신 승리를 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레너드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결국 스스로 속이는 선택을 한 건데요. Do I lie to myself to be happy? Yes, I will. 계속해서 범인을 만들며 무한 복수의 굴레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Now, where was I? Will you get the camera out of my face? Get it out! I'm trying to talk to 911! 나이트크롤러의 루이스 블룸은 주인공이지만 초반부터 호감캐는 아닙니다. 나이트크롤러는 뉴스가 될 만한 사건 사고 영상을 찍어 TV에 파는 프리랜서 카메라맨을 말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이버 레카 같은 느낌일까요? You know what fear stands for? What?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과거부터 끊임없이 문제로 떠오르는 가짜 뉴스들, 특정을 위해서 사건도 조작하고 이를 돈으로 사고 파는 인물이 주인공 루이스입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면 폭력과 절도를 기꺼이 선택하며 관객들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죠. 초반에는 이해해보려던 사람들도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아슬아슬한 수준이 아니라 선을 그냥 막 넘어버리는 루이스를 보며 학을 뗍니다. There are many other places I could go. Threatening that if I don't. 사진각 안 나온다고 사건 현장 시체도 마음대로 옮기고 앙숙 같던 동료 조의 차를 조작해 사고를 일으키고 이것도 사건이라고 열심히 촬영까지 하는 진짜 이 구역의 미친놈이었죠. He's a sale.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영상으로 막대한 수익까지 얻고 사업까지 확장하는 찜찜한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누구냐 너? 15년째 영문도 모르고 감금되어 있던 주인공 오대수. 사람이 알고야 같이 있어야지. 그래도 밥은 주는데 문제는 매일 군만두만 나온다는 거였죠. 간장도 줬을라나. 심지어 반찬 투정할 사람도 없고 혼자서 할 일 없이 화려한 벽지 보고 멍 때리다. 살해된 김재한 씨는 목에 깊은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는데 TV로 아내의 살해 소식을 듣게 되죠. 심지어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는데 해명할 수도 없고 자살하려 하지만 그것조차 용납되지 않죠. 신종 고문당하던 오대수. 누군가를 괴롭히고 상처 줬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누가 자신을 엿먹였는지 알기 위해 악행 자서전을 쓰고 미리 쌈박질 연습도 좀 하면서 복수를 다짐하다가 조금만 기다려라.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풀려납니다. 군만두 감별사가 되어 중국집 투어를 한 끝에 15년 먹은 맛을 잊을 수는 없으니까 드디어 자신이 감금당한 장소를 알게 된 오대수. 장돌이 하나로 18대1 맞짱을 클리어하고 범인 이유진의 단서를 획득하죠. 하지만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결국 오대수가 복수하려던 이유진은 오대수가 잘못 놀린 혓바닥으로 근친상간했던 누나를 잃고 오대수에게 복수를 했던 건데요. 당신에 대한 소문이 점점 불어나서 이수아가 임신했다는 데까지 발전했어. 당신의 혀가 우리 누나를 임신시켰다니까? 그러나 떠벌리게 좋아하던 학창시절 대수는 사소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죠. 그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알고 보니 풀려난 후 관계했던 여자 미도가 자신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어르신, 회장님,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빌게 되죠. I am so much happier now that I'm dead.
영화 나를 찾아줘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죠. 아내 에이미를 찾는 남편 닉의 이야기와 아내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진짜 에이미의 이야기. 완벽한 커플이던 닉과 에이미. 하지만 결혼기념일 아침 에이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I don't know where my wife is, and I came home to this. 보통 이런 경우 남편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몰리는데요. 역시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단서들이 닉이 범인이라고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닉과 에이미는 쇼윈도 커플이었는데요. You won't? Why, it's not good enough for you? It's not even close. 게다가 실업자임에도 쇼핑계의 큰손이었던 닉은 What's the laptop for? Laptoping. God forbid I buy a video game without getting your permission. You are spending a lot. 카드빚까지 엄청 지게 됩니다. 돈 나올 가장 큰 구멍은 아내의 생명보험료이고 임신한 에이미를 놔두고 불륜까지 저질렀는데요. You are going to get a divorce. Never say that out loud again. 이쯤 되면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써지죠. 떡밥을 문 기자들이 닉을 엄청 물어뜯기 시작하는데요. I mean, what is wrong with his barkeep? His wife's nowhere to be found, and here's Nick Dunn for you flirting. 저런 남편이랑 산 에이미가 진짜 보살이었다는 걸 느낄 때쯤 에이미의 시점으로 전환되면서 사실 닉보다 더한 사람이 에이미였음이 밝혀집니다. To fake a convincing murder, you have to have discipline. 이 모든 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에이미가 닉을 엿먹이기 위해 모두 꾸민 연극이었죠. The world will hate Nick for killing his beautiful pregnant wife. 어찌나 치밀한지 펜 색깔을 바꿔가며 일기장을 꾸며내고 평소 경멸하던 이웃의 오줌까지 바꿔치기 해서 임신한 척 연기했습니다. Steal pregnant idiots' urine. 하지만 닉이 갑자기 불쌍한 남편인 척 동정 여론을 받기 시작하자 Amy, I love you. You're the best person I've ever known. 다시 새로운 납치극 시나리오를 쓰는 에이미.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자를 가짜 범인으로 만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Fucking bitch. 결국 에이미는 끝까지 남편도 경찰도 언론도 모두 지 뜻대로 가지고 논 최종 빌런이었죠. I believe he's dead. Oh, Christ. 반전 영화하면 빠질 수 없는 유주얼 서스펙트죠. 끝까지 누가 진짜 빌런인 줄 모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드러나는 정체에 벌어지는 입을 막기 바빴던 영화였는데요. 영화는 화물선 위에 카이저라 불리는 중절모 쓴 남자가 총질을 하며 시작합니다. 다음날 유혈극이 벌어진 배 안에서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로저 버벌킨트를 통해 범인의 이름과 대략의 인상차기를 얻게 되는 경찰. Verbal Kent. Verbal? Yeah. 버벌은 범인인 카이저 소재의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Nobody ever believed he was real. Nobody ever knew him or saw anybody that ever worked directly for him. 어둠의 세계에서 거의 전설 같은 빌런으로 묘사하며 경찰은 물론이고 보는 관객까지 그래서 도대체 카이저 소재가 누군데 궁금하게 만들죠. A spook story that criminals tell their kids at night. Rat on your pop, and Kaiser Soze will get you.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야 영화 내내 버벌에게 농락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버벌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기 때문에 관객들은 보는 내내 그의 시선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해 범인 찾기를 했는데요. If he comes up for anything, it'll be to get rid of me. After that, my guess is you'll never hear from him again. 알고 보니 목격자였던 버벌이 사건의 범인이자 그렇게 찾아 헤매던 카이저 소재임이 밝혀지는 장면은 이 영화의 엄청난 명장면이죠. 결국 누가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거짓이 진실이 되고 빌런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영화였습니다. Motherfucker. 허무주의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던 주인공은 자신과 정반대인 되는 대로 사는 남자 타일러 더든과 만나게 됩니다. Tyler Durden. 많은 현대인이 그렇듯 감정과 본능을 억누르고 살던 주인공은 타일러를 보며 신세계를 경험하죠. 주인공은 타일러와 함께 파이트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Welcome to Fight Club. 말 그대로 진짜 때리고 맞는 육탄전. 매일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출근하는 주인공. 회사 동료는 그를 이상하게 보지만 오히려 주인공은 훈장처럼 만족하는데요. I didn't even wear a tie to work anymore.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파이트 클럽은 몸집이 점점 불어났고 거의 테러 조직급으로 성장합니다. Tyler dreamed up new homework assignments. He handed them out in sealed envelopes. 사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을 때 주인공은 엄청난 진실을 알게 되죠. Who do you think I am? You're Mr. Durden. Say my name. Tyler Durden, you fucking freak. What's going on? 타일러는 평소 억눌린 분노와 욕망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또 다른 자아였다는 사실인데요. Because we're the same person. That's right. 다중인격 장애가 있던 거죠. 이름 없던 주인공은 마침내 자신이 타일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통제 불가능이 되자 주인공은 타일러, 즉 폭력적인 자신의 또 다른 인격을 스스로 죽이게 되죠. You want to frighten us. You want to get us out, me and my children. You've wanted to take over this house ever since the first day you arrived.
2차 대전에 참전한 남편을 기다리며 두 아이들과 영국 외딴 저택에 살고 있던 그레이스. 이 집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아이들이 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게 항상 커튼을 쳐야 하고 Mrs. Mills, close all the curtains. My daughter is going to cross the living room. 모든 문은 잠겨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No door is to be opened without the previous one being closed first. Is that so hard to understand? 편두통에 시달리는 그레이스는 소음에 민감했고 자주 악몽까지 꿨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딸 앤은 유령을 본다며 가뜩이나 민감한 그레이스의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But I've just come from the hall. There's no one there. They must have gone upstairs. They're viewing the house. That'll do, Anne. That's enough. 처음에는 애들 장난인가 했는데 그레이스 또한 점점 집안에서 낯선 존재의 흔적들을 발견하는데요. 엄마가 자신을 믿자 신난 애는 자신이 본 귀신인 빅터와 그의 가족에 대해 떠벌리기 시작하죠. I did it yesterday. This is the father, this is the mother. This is Victor. 그렇게 저택을 점령한 가족 귀신에 시달리는 그레이스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항상 보던 공포 영화의 전형적인 스토리죠. 집에 유령이 나타나고 아이들을 지키려는 눈물나는 모정의 이야기. 하지만 사실 겁에 질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Why do you remain in this house? 바로 애니 말했던 귀신, 빅터 가족이었죠. 알고 보니 귀신은 빅터가 아니라 그레이스와 아이들이었고 빅터 가족들의 집을 무단 침입한 건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뜩이나 유리 멘탈인 그레이스는 무너집니다.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그레이스가 두 아이들을 죽였고 자신 또한 자살한 걸로 보이죠. 결국 귀신인 그레이스는 진짜 집주인들을 괴롭혀 집을 차지해버립니다. 자신이 귀신인 걸 모르는 귀신 입장에서 오히려 인간들이 무서운 존재였네요. 주인공 테드는 동료 척과 함께 실종된 환자를 찾기 위해 출구 없는 섬에 위치한 정신병원에 파견되고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The red brick building on your right is Ward A, the male ward. Ward B, the female ward, is the one on your left. 딱 봐도 어딘가 스산한 비주얼의 병원. 이곳은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된 병원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주변은 온통 바다뿐이라 탈옥하다간 익사하거나 경비원의 총에 맞아 죽거나 둘 중 하나죠. She'd have drowned and been crushed on the rocks and her body would have washed back up on shore. 그런데 자식 셋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가 갑자기 이상한 쪽지를 남기고 사라지는데요. 테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닥치는 대로 모두 신문하지만 Tell me the truth. 그들은 짠 것처럼 다 꾸며낸 말들만 하며 뭔가 숨기고 있는 냄새를 풍깁니다. 근데 사실 수상한 건 그들이 아니라 테디였다는 것이 밝혀지죠. Bullshit out of the question. Bullshit. 보안관 테디는 알고 보니 그의 망상 속 존재로 새 아이를 죽인 아내를 총으로 쏴 죽인 후 Who gives them that? 멘탈이 붕괴되어 병원에 수감되었고 자신을 보안관이라 믿으며 현실 부정 중이었던 거죠. 심지어 같이 수사하러 온 동료 척은 그를 치료하던 주치의였고 Don't you recognize me, Andrew? I've been your primary psychiatrist for the last 2 years. 그가 찾아가 헤매던 레이첼은 담당 간호사였죠. 이 모든 건 테디, 아니 그를 치료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난폭한 환자였던 테디를 감당할 수 없던 병원은 전두엽 절제술을 실행하려 했는데요. 수술을 받을 경우 감정을 잃고 거의 반좀비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무서운 수술이었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게 앤드류의 장단에 놀아나주며 진짜 현실을 인정하도록 한 건데요. We could get you to see how untrue, how impossible it is. 하지만 끝까지 현실 도피한 테디, 다시 미친 척 뇌 절제술을 받습니다. Gotta get off this rock, Chuck.